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나운서 스터디는 핵심은 이제 발음 교정이고요. 발성과 발음 교정인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온라인 스터디인데 실제로 실습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온라인화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해서 고민했었는데 그 방식은 매일매일 제가 10분의 음성 혹은 동영상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 안에는 실제로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발성에 대한 시범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파일로 이제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이 되면 각자의 그 온라인으로 집에서 같이 그 대본과 강의를 듣고 혹은 거기에 있는 시범 발음이라든지 자세를 보고 각자의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해보는 그렇게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터디를 할 때 선생님이 교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아나운서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제가 방송 공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뉴스에 대한 예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매를 해서 같이 보면서 하면 좋고요. 그 구매를 하지 않아도 수업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자료들에 대한 예시를 다 제가 교재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예문, 페이지에 있는 어떤 대본 이런 걸로 다 삼아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매번마다 어떤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교재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매일매일 하는 연습 대본을 제가 한글 파일로 이렇게 같이 올려줄 거니까 그건 낮장을 출력해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은 이제 이게 아나운서 준비생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학생들이 이 스터디를 들으면 도움이 될지 커리큘럼 자체를 보시면 아주 발음에 대한 좀 치밀한 과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람들이 쓰는 발음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들 그리고 가장 안 되는 발성 발음 요소들만 모아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나운서 지망생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발음이 부족한 친구들 혹은 면접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발표를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송용에서 이제 하시는 발음과 스피치나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는 발음은 다르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한꺼번에 방송이라는 것과 일상이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상에 있는 것들에 카메라가 들리면 방송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대신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구사하는 발음은 표준어에 근거한 정확한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교육적인 목표도 준비생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정도로 서로가 이렇게 잘 안 지켜져 있던 것들을 아나운서에 준하는 훈련을 같이 해보면서 또 알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발음, 좋은 발성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방송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똑같이 지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효과적인 스터디가 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 욕심을 버려라. 발음이 부족한 사람이 14일간에 매일매일 숨가쁘게 들어가는 그 커리큘럼을 다 소화해서 교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까워요. 아까도 예시를 줬지만 헬스장 가서 이틀 만에 몸짱이 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 제가 교육의 커리큘럼 취지도 14일간 체계적인 훈련 방법과 그리고 발음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 귀를 먼저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귀를 먼저 열어드리는 작업이 14일간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셀프 트레이닝으로 2개월, 3개월, 4개월 꾸준히 훈련을 해서 입까지도 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귀에서 내 발음이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발음 교정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아 이런 것이 발음이 새는 거고 아 이런 것이 정확한 거구나부터 들어가서 심도 있게 귀를 열어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면 발음을 잘할 수 있는지 훈련 방법까지만 담아서 진행할 거니까 그 정도까지 내가 잘 익히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성공적으로 만족감 있게 하실 거예요. 많은 클래스를 보니까 너무 정말 오히려 욕심이 많고 열정이 많은 친구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떨어진다고 해요. 오히려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쭉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스터디를 할 때도 제가 매번 기본적인 필수라든지 방법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끝나고 나면 이 방법과 자세 훈련을 24시간 생활에서 틈날 때마다 하는 훈련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발음 훈련이라든지 발성 훈련이 어떤 따로 시간을 내서 2시간 훈련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다 훈련이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맞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발전이 하는 거죠. 앞으로 훈련할 때 훈련 방법에서는 24시간 따로 시간 내서 하는 생각 말고 늘 일상에서 적용해서 이번에 진행하신 스터디 이외에 선생님께서 따로 진행하시는 수업이나 강연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좀 지금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아나운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친목도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 클래스 모임을 아도사 지금 8기까지 끝냈고 이제 9기를 이제 7월 초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 그 중에서도 조금 부담 없이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말고 진짜 공채와 관련된 꼭 합격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김우진 아나운서 지금 지원 당원비가 있는데 김우진 아나운서 제가 후배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스터디 모임, 스터디는 이기는 또 따로 언제 지금 2기의 예정은 아직은 없고요. 왜냐하면 1기 자체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짤 때도 제가 원래 시즌 1로 잡았던 이유가 아나운서 준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발음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 진행이겠죠. 뉴스, MC, DJ, 현장 리포팅.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방송국도 회사기 때문에 면접이 필요하죠. 그래서 면접 스피치, 어떻게 하면 면접관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양한 커리큘럼 이론 요소들을 중에서 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시즌 연습이고요. 이건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추후에 또 반응이 좋으면 이어서 또 제가 해줄 준비생들에게 또 해드릴 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입시를 준비하는 방송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혹시 자격증이나 활동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학 동안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자격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세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똑똑한 경력, 예를 들면 이력서에 넣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면 그냥 스스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둘 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둘 다 글 쓰는 건데 하나는 어떤 인턴 기자에서 글 쓰고 하나는 그냥 내가 개인 블로그 좋아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대학생들의 방학 동안에 이왕이면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이력서에 기입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방학 동안에 인턴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요원, 차라리 국토재장적이라든지 꼭 방송 언론과 관련된 경험이 일선이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회사 경험 아니면 인턴 경험 이런 다양한 생활에서의 경험들이 이력서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면접관 때 마침과 취재를 하는데 사회성이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기자로서는 제일 중요해요. 방송사 입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방송사 개수인데요. 정말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3, 4만 명 가까운 경쟁률만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훌륭한 언론인들과 방송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목적과 혹은 멀리서 보기에 근사한 직업일 것 같은 것과의 부분에 있어서 순수한 목적을 좀 잡고 방송사를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수의 가장 제일 큰 방송사를 기다리면서 너무 준비만 하기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송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인터뷰하고 학생들을 컨설팅 해보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요. 두 번째는 본인은 그 준비가 돼야지만 입사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건데 방송국에서는 다 준비된 신입사원은 뽑지 않아요. 신입 아니고 가능성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니까 지금 실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전략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력서와 지원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논술, 장문 스터디는 꾸준히 매일 하지만 이력서를 쓰지 않는다는 친구고 그러다가 MBC 쓸 때만 KBS 때만 쓰고 그럼 어떻게 합격하겠어요? 방송사로 작은 곳부터 면접의 경험, 이력서의 경험을 채워나가야 좋은 방송이 떴을 때 진짜 그 경험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력서와 지원서를 꼼꼼히 보고 많이 도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과정 중에 합격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